딸 보내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미니가 좋다니까 반씩하자고 했던 건데 능력이 되면서도 안 해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집을 뭐 새로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집을 그냥 아들네 쓰게끔 해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저희 딸애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돈 아들이 사는 집인데 그 정도 선심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집이야 남자 쪽에서 해오는 게 맞기도 하고요. 저희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집이라도 구해보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태줄 용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20억 넘는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좀 불쾌하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안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예비 며느리,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산에 관한 것이 결혼할 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할 때 상대방과 뭐든 반씩 내면 갈등이 없겠거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왔을 뿐이었죠. 그런데 상견례 날 뜬금없이 안씨 부부의 집을 달라는 예비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차라리 자식들을 통해서 전했어야 했던 것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상견례라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내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 상스러운 화법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돈을 보자면 이 결혼 자체를 진행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런데 결혼하고 집까지 줘버리면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쩐지 겪어보지 않아도 상상이 갔습니다. 몇 년 전 안 씨의 남편이 퇴직하고 난 뒤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퇴직 전부터 나중에 한적한 곳에 살자고 미리 이야기해왔던 것인데 서울과는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기로 하고 우선 이사할 집부터 샀죠. 그리고 막상 내려갈 때가 다가오자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고 갈까? 하는 건 좀 그렇지? 지방으로 가지만 그래도 앞으로 서울에 다시 올라올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고 친척들도 대부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두자. 나이 들면 병원도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을 거고 그럴 때마다 집에 오면 편하겠지. 그래. 애들 집에서 묵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불편하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적한 삶이 지겨워져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질지도 몰랐죠. 어쨌거나 살던 집은 팔지 않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따로 세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씨 부부는 서울에 있는 집을 놔둔 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 멀지는 않아도 서울에서 좀 떨어지니 무척 한가하고 좋았습니다. 안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안씨 부부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직은 결정이 된 거야? 네. 그러면 전에 엄마 아빠 살던 집 근처네. 전부터 준비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사도 가야 해 그럼? 네. 어차피 계약 기간도 끝나서 그렇게 하려고요. 회사 근처로 이사도 가야 한다는 아들의 말에 안씨가 아들에게 선뜻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알아볼 것 없이 일단은 엄마 아파트에서 지내. 아, 그래도 돼요? 그러면 저는 좋긴 하죠. 되지? 어차피 비워놨는데. 대신에 가끔 엄마 아빠 올라가면 그 집에서 잘 거니까 그게 괜찮으면 살아. 괜찮죠, 당연히. 딱 장가갈 때까지만 살면 되겠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장가는 갈 거지? 글쎄요. 언젠간 가겠죠. 그래서 아들은 안씨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행사에 참석한다던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는 종종 아들이 지내고 있는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들과도 하룻밤 시간을 보내니 서로에게 참 좋았죠. 그랬던 아들은 안 씨의 집으로 이사를 한 지 2년여 만에 36살에 결혼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너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하나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40 전에는 하네. 요즘엔 다 이 정도에 해요. 엄마 아빠 눈 빠지는 줄 알았다. 3살 터울인 딸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손주는 언제 보나 싶었는데 그래도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말에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인사시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이라고 합니다. 아들보다 4살이 어린 32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차만 예비 며느리는 안 씨의 마음에도 남편의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결혼 진행에 관해서는 저들끼리 상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자리에선 식사만 마쳤습니다. 덕분에 분위기는 아주 좋았죠. 아들이 돌아간 뒤에는 안 씨도 아들과는 별개로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줘야 하니 말이죠. 남편은 내심 생각해오던 바가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안 씨의 질문에 정확한 금액이 튀어나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 보태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나중에 유선이 결혼할 때도 똑같이 주고 근데 그걸로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가 있나? 뭐 상대 쪽이랑 반씩해서 전세라도 구해서 가면 되지 뭐. 그 뒤로는 자기들이 일해서 돈 모아서 이사 가야지. 그건 그렇지만 또 그쪽에서 남자가 집해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아 요즘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여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반씩해야지. 우리도 우리 노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들 집 사주면 딸도 똑같이 사줘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 노후 못 챙기게 된다고. 듣고 보니 그런 거 같네. 안 씨도 남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죠. 아들도 안 씨의 말을 듣더니 선선히 수긍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씩 지원받고 저희가 모아둔 돈 보태서 전세로 가야겠네요. 그쪽은 그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대? 딱 금액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유는 있어 보이시던데요. 그럼 잘 됐다. 집 안 사줬다고 서운한 건 아니지? 아니요. 각각 1억 5천이면 3억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감사해요. 다행히도 아들이 서운한 기색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상견례는 혹시 서울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우리가 가는 게 간단하게 좋지 뭐. 그럼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하루 주무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 그러자. 얼마 뒤 아들의 말처럼 그쪽에서도 반씩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 상견례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 안에서 잘 찾아봐. 작은 집부터 시작하더라도 천천히 늘려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안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는 신경을 써서 치장을 했죠. 집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출발해서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안 씨의 아들과 딸이 미리 도착해서 안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유선이도 일찍 왔네. 안 씨네 가족은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와 사돈도 시간에 맞춰서 곧 도착했죠. 첫째 딸이 있는데 갓난아기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은 못했어요. 아, 예. 괜찮습니다. 곧 식사가 준비되고 안 씨 가족과 예비 사돈네는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허례허식 같은 거는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거는 애들만 괜찮다면 생략했으면 하는데요. 그건 안 씨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안 그래도 주위에서도 그런 건 많이들 생략하는 추세라길래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던 참이었죠. 너희들 괜찮지? 그러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자잘한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면 사실 안 씨 부부나 예비 사돈 내외가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아들네가 알아서 할 문제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안 씨는 예비한 사돈이 불편했습니다.
대화를 주도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 진행에 관해서도 막무가내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였습니다. 애들이 결혼식을 내년 5월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뭐해요? 그냥 3월에 하는 걸로 하시죠. 안 씨를 보며 말하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날짜를 어째서 부모가 정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건 알아서 정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스케줄도 있을 테니까요. 결혼이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5월에 가족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3월 말쯤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사돈은 반대 없으시죠? 안 씨가 아들을 쳐다보자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밥만 먹고 있었죠. 3월 싫으세요? 안 씨가 대답을 안 하고 있자 예비 사돈이 재촉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이왕 하기로 한 거.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민이랑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 어른들 말 들어. 그런 말투가 참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예비 사위인 아들에게조차 고압적이었죠. 나중에 결혼하면 고생 좀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안사돈이 갑작스럽게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니한테 듣기는 했는데요. 집 문제 말이에요. 안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둘이 합쳐서 3억이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집을 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로 가고 나머지는 대출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론 지금 이서방이 사돈이 사시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요. 예비 사돈의 말에 안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째서 이 시점에서 그 집 얘기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예비 사돈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뗐습니다. 차라리 그 집에 미니가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렇다고 맨몸은 아니고요. 저희도 1억 5천만 원 어치는 혼수로 넣을게요. 뭐 신혼여행비에 보태줘도 되고요. 어쩐지 선심을 쓰듯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 값이 1억 5천만 원을 보탠다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죠. 가장 최근에 확인해 봤을 때 그 집 시세가 대략 20억에서 2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 혼수 넣으면서 그 집을 달라는 말인가 싶었죠. 그리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집은 안씨 부부가 사용하려고 일부러 팔지 않고 두었던 집이었습니다. 그걸 아들의 신혼집으로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쓸 예정이라서요. 차마 돈 얘기는 못하고 안씨가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반박했습니다. 3억 가지고 전세 얻으면서 대출까지 받으면 그거 이자 갚고 하려면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을 사겠어요. 정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시면 명의는 그대로 두고 거주만 하게끔 해도 좋잖아요. 어차피 사돈네가 사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동네가 학교도 가깝고 살기 참 좋던데요. 젊은 사람들 신혼집 하기에 딱이죠.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아, 그 집에 가보셨어요? 뭐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지나가는 김에 겸사겸사 어쩌다 한번 가보게 된 거죠. 그게 뭐 중요한가요? 어쨌거나 제가 드린 말씀이 저는 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놀란 눈치였고 옆을 보니 아들도 들은 바가 없는지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비 사돈은 대답을 종용하듯이 네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안 씨는 물을 한 모금 먹고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 집을 안 판 이유는 저희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행사나 볼 일이 많다 보니까요. 또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집으로 가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 집에서 아들 며느리가 살면 저희가 마음 편히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길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비한 사돈은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안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에이, 그거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사돈이 드나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병원 갈 때도 그 집에서 자고 무슨 일 있으면 편하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요? 사돈은 지금 당장 1억 5천 안 들어서 좋은 거고요. 아니요, 1억 5천이 문제가 아니고요. 집을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는 힘들죠. 달라는 게 아니라 정 그러시면 명의는 그대로 두시고 애들만 들어가서 좀 살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돼야 가정도 화목하고 돈도 빨리 모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좁아터진 전셋집에서 애 낳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예비 사돈이 하는 말에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덜컥 집을 내주었다가 아들네가 평생 살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듣자 하니 지금도 서울에 무슨 일 있으시면 그 집에서 묵으신다면서요. 이서방도 있는데. 그건 아들이니까 그렇죠. 결혼하고 그 집에 살면 저희가 드나들기도 쉽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제는 며느리도 있는데. 아이고, 저희 딸 그런 애 아니에요. 설마 며느리라고 눈치 줄까봐 그러세요? 얘 민이야, 너 안 그럴 거지? 예비 사돈이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지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언제든지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 거 환영해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그쪽에서는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인 듯 했습니다. 그 집을 이미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죠. 한두 번 거절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니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명의만 안씨 명이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네를 살게 하는 순간 안씨 부부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물론 예비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누가 신혼집에 부모님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반길까요? 그건 안씨도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예비 사돈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씨 부부의 노후 자금 중 가장 큰 게 그 집이었고 그건 아들도 딸도 짐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식당 안에 누구보다도 어두웠습니다. 뜬금없이 부모 집을 오빠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혼수도 넣고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유준이 여동생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집을 아들네만 살게끔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집도 때 되면 팔아서 노후 자금 쓸 거고요. 그러자 상대방도 반복되는 대화가 조금 짜증이 난 듯 했습니다. 아니, 아들이랑 딸이랑 같나요? 뭐 계속 살다가 사돈네 어디 크게 아프시기라도 하면 애들이 그 집에서 모시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모를 아들이 챙기지 딸이 챙겨요? 그게 노후 자금보다 더 중요한 거죠. 돈만 있으면 뭐해요? 자식이 챙겨야지.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명의는 그대로 두네만에 했지만 아들에게 그 집을 넘기고 안씨 부부가 더 늙어도 돌려받지 말아라. 이 소리였습니다. 명의만 안 넘길 뿐이지 아들의 집이나 마찬가지게 되는 거였죠. 안 된다고 자꾸만 얘기해도 사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어째서 자기는 1억 5천만 원어치 혼수만 넣을 거라면서 어째서 남의 집을 가지고 줘라 마라 하며 선을 넘는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죠. 저희도 자식들에게 할 만큼 하면서 키웠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1억 5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겁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끼어들어서 말했습니다. 참,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저희도 할 말이 없어서 1억 5천 보태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번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희도 딸 보내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미니가 좋다니까 반씩하자고 했던 건데 능력이 되면서도 안 해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집을 뭐 새로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집을 그냥 아들네 쓰게끔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저희 딸애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돈의 아들이 사는 집인데 그 정도 선심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아들 내주면 사돈네가 못 쓴다고 생각하세요? 자식집인데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참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자식집에 그렇게 편히 가서 잠도 잘 수 있다고 믿는 저런 생각을 가진 장모면 아들의 고생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저 예비사돈은 애 낳으면 몸조리 해준다고 드나들 것이고 나중에는 또 애 봐준다며 드나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들네 집이 아니라 아예 사돈네 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씨가 방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집을 아들에게 줄 생각도 없었고 늙어서 그 집에서 아들네 부양을 받으며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간병인 쓰고 병원 다니는 게 훨씬 마음 편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20억 넘는 집을 남자가 해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게 무의미했습니다. 저희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집이라도 구해보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태줄 용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좀 불쾌하네요. 불쾌하다뇨? 제 말을 다 뭘로 들으신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너는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 집을 내놔라 했으면 속이라도 덜 보였을 텐데 잠시 살게 해라. 명의는 돌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 속내는 짐작한 대로였습니다. 그저 비싼 아파트가 탐이 났던 거겠죠. 예비 며느리도 친정엄마의 말에 동의를 하는지 말리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 씨의 대화에 끼어들지는 못하고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집 뺏기고 아들 며느리 잃고 딸도 남이 되고 쓸쓸한 노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안 씨도 남편도 전혀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 씨가 끝까지 거절을 한다면 과연 예비사돈이 이 결혼을 진행시킬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억이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2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2억 지원해 주시면 4억으로 대출 없이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해서 살면 되죠. 제 아들 능력 있어서 금방 벌 거예요. 이게 안 씨 부부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콧김을 씩씩 내뿜으며 흥분했습니다. 월급쟁이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20억 넘는 집을 당연히 아들에게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저도 딸 보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사돈도 딸이 있으니까 그 마음 짤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딸한테도 딱 1억 5천만 해줄 거고요. 상대방도 똑같이만 해주면 상관 안 합니다. 그러자 예비사돈이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1억 5천 받기 싫다고 하셔도 그 집은 안 되겠네요. 이 결혼이 엎어져도요? 참, 이 결혼은 이제 안 씨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 씨는 아들을 돌아보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미리 이야기가 됐던 거야? 아니요. 전 3억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 알아보고 있어서요. 너도 그 집이 탐나니? 뭐라고요? 탐이라뇨?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시네. 안 씨는 예비사돈의 말은 못 들은 척하고 아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물론 사람인 이상 공짜로 비싼 집이 생긴다면 탐이 안 날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적어도 예비사돈보다는 똑똑한 듯 했습니다. 탐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지원해준다고 할 때 1억 5천이라도 받는 게 현명했죠. 저는 그 집 안 주셔도 돼요. 오빠, 예비 며느리가 불만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억 5천이고 뭐고? 엄마는 이 결혼 반대다.
그러자 예비 사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얘기로 잘 풀어볼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파혼 얘기까지 하셔야겠어요? 얘기로는 잘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저희 아들하고 결혼시킬 건가요? 그러자 안사돈이 어버버하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 이러지 마시고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던 예비 며느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도 한마디 보탰죠.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한 거야? 나랑 얘기 다 끝났었잖아. 그 집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고 예비 며느리가 우물쭈물하자 예비 사돈이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참 어른 욕심에 괜히 애들 사이도 틀어지게 이게 뭔가요? 그건 안 씨가 할 소리였습니다. 솔직히 이서방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말에 저희도 그 부분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줬어요. 당연하죠. 그거 아니었다면 저희도 딸내미를 최소 의사한테는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살지도 않는 집을 애들이 살게 하는 것도 싫다고 하신다면 어떡하나요? 그건 순전히 사돈네 욕심인 거죠. 그 집 없으면 거리에 나앉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의사와 비교하며 자신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소리에는 열불이 났습니다. 의사랑 결혼을 시킬 수 있었다면 진작에 시키셨겠죠. 그건 그쪽 능력 문제 아닌가요? 남의 잘난 아들 흉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쪽이나 챙기세요. 결국엔 그쪽은 1억 5천밖에는 못 보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놓고 왜 남의 집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예요? 그 집 사는데 한 푼이라도 보태주셨어요? 이런 결혼은 제 쪽에서 사양할 거예요. 뭐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제가 이 결혼 절대 반대라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저희는 1억 5천이 아니라 1,500만 원도 못 주니까 그 점은 알고 계시고요. 참,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가? 남들에게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는지 입만 아프네요. 여자는 삿대질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 다 했어요? 이대로 결혼 엎으면 누가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그럼 그 중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하고 시키면 되겠네요. 원하시는 대로. 그러자 이제는 타깃을 바꿨는지 여자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서방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장모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여자가 자리에 앉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 결혼이 그렇게 쉽게 한다고 했다가 만다고 했다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건 줄 알아. 백년가약을 맺는 일인데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조율을 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조율이라는 게 다 그쪽 생각대로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쪽이 살고 계신 집이라도 내놓으시죠. 그거랑 경우가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집이 없어서 못 사나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되는 만큼만 서로 보태고 시켰으면 됐지. 왜 남의 집을 탐을 내세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너무 모욕적이에요.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우리 딸 시어머니가 되는 건 저희도 무섭네요. 몰상식이요? 그러는 그쪽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상스럽네요. 어쨌거나 저희 입장 전달했으니까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아들, 딸과 남편도 안 씨를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 하나 표정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한 모욕을 당한 것은 오히려 안 씨 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들은 특히 참담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정말 이대로 간다고? 예비 며느리도 납득이 안 간다는 듯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들도 질린다는 듯이 말을 내뱉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안 씨 부부의 등에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설레던 그 감정이 순식간에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안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해. 저런 집이랑 사돈 맺으라 그러면 나는 너 안 본다. 남편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무척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안 씨도 남편도 그리고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지옥의 문턱을 넘기 직전에 유턴을 해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로 예비 며느리와 헤어졌습니다. 듣자 하니 다시 결혼을 진행하자며 붙잡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냥 단칼에 거절했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던데? 근데 오빠 나이가 있는데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36이 뭐가 나이가 많아? 능력 있는 남자는 40 넘어서도 하니까 걱정 말어. 딸의 말에 안 씨가 핀잔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파혼 후에 안 씨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집에 사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안 씨 부부도 아무 생각 없이 아들에게 살다가 돌려주라고 했었지만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일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안 씨 부부는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놔버렸습니다. 서울 갈 일 있으면 그냥 호텔에서 지내자. 그게 제일 좋겠다. 언감생심이라고 다음에 또 며느리감 생기거나 사위감 생겼을 때 똑같은 갈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게 그 집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싹은 없애버리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 그 집 팔아버리는 게 마음 편하겠다? 그리고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번에는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보다도 먼저 딸이 가게 됐는데 약속했던 대로 1억 5천만 원만 지원해줬고 상대방도 똑같이 지원해줘서 별 탈 없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보통의 결혼이었고 안 씨 부부가 진작에 겪었던 일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돈 될 사람들이 특별히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에게도 안 씨 가족에게도 독특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잡음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기도 했죠. 아들은 37이 되었지만 새롭게 연애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안 씨 부부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일이 떠오를 때면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시켰더라면 삶이 많이 바뀌었을 테니 말이죠.